네, 라이너의 컬처쇼크에서 늘 선보이고 있습니다. 컬처쇼크를 이번에 찾아주신 영화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영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시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맞습니다. 이원종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컬처 쇼크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 행복하시죠? 이원종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원종 배우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원종이라는 배우를 언제 처음 저런 배우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던 거는 200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달밤이랑 달마 놀자. 저는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이원종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가 되셨는지, 그 신라의 달밤과 그 두 작품 달마의 놀자를 만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유년기. 충청도 부여에서 제가 네. 충청도였습니다, 여러분. 충청도 부여에서 태어나서 당연히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예. 1학년 때서부터 제가 목소리가 커서 반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를 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대전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도시로. 예, 대도시로. 그때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청 소재지. 그러면서 첫 번째 컬처 쇼크를 받게 되죠. 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중학교 때까지 전체 석차에서 10등을 잘 안 벗어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야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자격을 줬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3월 원래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39등을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충격을 받죠. 39등이라는 숫자를 외우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러다가 선생님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은 뭐 대학교 학력고사에 윤리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다른 공부,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렇죠. 기술 과정과 비슷한 급으로.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책 한 권을 다 외워요. 다 외워버리고. 다 완벽하게 외워요. 페이지 수까지. 그리고 그 페이지에 누구의 그림이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36쪽 해겔 그림의 밑에 5번째 줄서부터 오늘 시작하자. 책을 아예 안 보고. 네. 야, 가끔 그런 기인들이 있습니다. 뭐 자습을 하든 뭐 하든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든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해줄게. 니체의 여자친구 얘기. 그러면 뭐 살로메 얘기. 예. 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여자친구의 성정은 어땠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개인적인 가정사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받죠. 예, 모든 음악가나 미술, 화가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때까지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네네. 막연하게 저런 것들을 알려면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철학과를 가면 된대요.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가 볼 때 철학은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없어지지 않는 학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청년기를 보내죠. 이제 근데 이 철학과를 선택한다는 게 일단은 평범한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라든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저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버님께서 남자 자식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맞춰주고 대학교는 니들이 알아서 가. 그런데 이제 다들 형님들도 다 대학교를 다니셨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당시에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이제 군부 시절에 그렇죠. 학교이고 누구나 다 하는 뭐 시위 이런 운동 것도 할 하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출신 성분이 너무 좋죠. 그쪽 세계에서는 거의 그렇죠. 성골인 거죠. 성공이죠. 그런 내가 정말 잘 태어났구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잘 태어나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 이게 앞에 나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저는 그런 시절을 겪게 되고 제가 졸업한 것은 행정학과라는 과를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제 친구가 그냥 여기는 장학금 준다니까 뭐 어느 정도 성적만 유지하면은 될 거야. 근데 그 학교 처음 가봤는데 그냥 뭐 막걸리나 먹고 이러다가 저기서 이제 동아리 신입생들을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저기서 탈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탈춤을 추는데 그 뒤에다가 막걸리 박스가 막 한 20박스를 세워놓고 탈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저기 들어가면은 막걸리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막걸리. 네. 그 유혹 때문에 좋아 한번 가보자. 동아리 방이 학생회관 5층에 있었는데 5층에 갔죠.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그냥 쓱 나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쓱 봤는데 단발머리에 예쁜 여학생이 뭐 리포트를 쓰는지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이만큼 열려 있었는데 그냥 잡혔어요. 그 시선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연극반이었어요. 아 연극반과의 만남. 막걸리로 유혹을 당하고 예. 단발머리 여학생에게 반해서 네. 연극을 하게 되는 거군요. 하게 됐어요. 철학이고 행정이고 뭐 다 때려치고 연극을 하게 돼서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술 그리고 사랑. 네. 그분은 지금 연극을 독일에서 전공을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서 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고. 아 그때 그 단발머리에 귀여웠던 소녀가 네. 너무 아름답네요. 네, 네. 뭐 이렇게 그렇다고 무슨 인연이 있거나. 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근데 건 이제 아니고. 연극이라는 것을 내 업으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 그 제가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근무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1, 2학년 때 연극했던 것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들이 줄줄줄줄 그때까지도 외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책을 갖다가 다시 또 읽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추라는 극단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셨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데뷔작은 몇 년도일까요? 그게 92년도. 92년도. 네. 92년도에 이제 첫 주연을 합니다. 정말 행운아예요. 그게 오장군의 발톱이라는 박조열 선생님의 작품인데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연극으로는. 그 오장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학로라는 곳에 이름을 알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연극 무대에 계시다가 예. 이제는 TV나 영화에도 오시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영화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 이제 이 손진책 선생님이 저의 첫 번째 큰 스승님이시고 이명세 감독님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연기에 대한 큰 스승님이세요. 그 어떤 차이일까요? 카메라 연기와 연극 무대에서 대중을 향해서 하는 연기.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연극은 관객석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한테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줘야 네, 되잖아요. 발성이 커야 되죠. 발음을 정확하게 저 끝에 있는 말이 들려야 되는. 잘 들려야 되는, 그래서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2시간 동안 꾸준히 이 무대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카메라는 카메라가 꺼지거나 그러면은 그만 살아도 되죠. 집중은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길어봤자 뭐 30초에서 1분, 롱테이크라고 해봤자 5분, 3분. 그렇죠. 이 정도를 집중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적인 완전히 일단 다르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카메라를 통해서만 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앵글 안에서 해야 된다는. 연극은 큰 무대에서 무대 전체를 누빌 수 있는데 걸으면서 행동이나 제스처나 우리 일상생활과 같은 무대 위에서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카메라 앵글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의 달밤에서는 이제 마천수라는 역할인데 깡패 두목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런 깡패 역할을 사실은 그거 저한테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 굉장히 이제 그때 이제 차승원 씨랑 뭐 이성재 씨, 네네네. 김혜수 씨, 네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등생과 그렇죠, 뭐 이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주 뒤바뀐 공부 거죠. 잘하는 애는 깡패가 돼 있고 얘는 선생이 돼 있는. 네네. 경주로 내려오면서 이제 경주의 지역 깡패에 얽히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무식하고 악랄하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저보고 눈매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선하게 생겼다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내일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용실에 가가지고 가장 작은 볼펜만한 롤러로 파마를 했어요. 강력한 그 파마가 그거군요. 예, 입구를 문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뒤로 다 안 넘어졌어요. 웃기다는 거야. 아니 난 무서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간 코믹하면서도 이제 무식한 그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랬군요. 그리고 달마야 놀자에서는 이제 현각 스님. 네. 제가 그 달마야 놀자의 그 대사 유명한 대사잖아요. 이 칼에는 사람을 살리는 칼과 죽이는 칼이 있다. 그걸 깨닫는데 15년이 걸렸다. 그것도 사연이 있는 스님인 거죠. 이문식 배우가 네네. 대봉 스님이라는 해병대 네. 출신의 네, 그래서 기수 얘기하면서 그렇죠. 박상면 씨랑 네네. 기수 얘기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잠수 얘기도 나오고 네네. 저는 현각 스님인데 이제 엄마 같이 이렇게 어느 조직이든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엄마 역할을 하고 말썽꾸러기 아들 역할도 하고 또 효자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걸 하려고 한 3개월 전부터 머리를 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절에 실제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이제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독경도 배우고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정진영, 이원정, 이문식 3명은 머리를 깎고 스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찍는 중간에도 저희는 절 생활했어요. 그때 진짜 재밌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주시죠. 김해 은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절을 거기서 다 찍었어요. 저랑 세 분 스님들은 다 절간에서 스님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다른 그때 깡패 역할로 나온 박신양이나 뭐 이런 박상면, 강성진, 뭐 홍경인 뭐 이런 배우들은 다 부산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는 절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막내 스님으로 나온 분이 유승수라는 배우예요. 네네, 알죠. 그 친구가 집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승수가 생일인 거예요. 촬영 중간에. 네. 부산에서 파티를 하겠다. 우리들한테는 뭐 선배님 이렇게 안 하고 스님들 이렇게 스님들께서 네, 좀 스님들께서. 부산으로 좀 행차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어디서 할 건데 그랜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도 있지만 네네. 그때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이 거기 지하에 있었어요.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연년생이에요. 이문식 씨가 저보다 한 살 어리고. 한 살씩 차이가 예. 정진영 형이 한 살 위에요. 저보다. 네네. 저 아버지 역할 느낌도 있고 그래서 스님 어떻게 행차를 하시겠습니까? 그 현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막내 스님 생일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마땅히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봉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 가시죠.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승복에 바람을 쥐고 그리고 간 거예요. 부산에 셋이서.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나이트클럽 입구를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사복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아니 그때 이제 뭐 지금이야 뭐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그때 정진영, 이원종, 이문식 아무도 몰랐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스님 세 분이서 그렇죠. 바람을 짊어지고 승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고무신 신고 나이트클럽을 세 명이서 쭉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고 이제 방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파티를 하기 위한. 그렇죠. 거기 방을 가려면은 플로어를 거기를 다 거쳐서 같이 춤추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와 그 앉아 있는 테이블 그 사이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시선 집중. 다 같이 저건 뭐야? 무슨 퍼포먼스인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바로 뒤에서 이걸 보니까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뭐 입었나, 우리는 뭐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셋이서 정말 진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화의 어떤 장면처럼 까까머리 쓰는 세 분이 그 플로어를 지나서 들어갔는데 식은땀이. 이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달마의 놀자의 그런 비하인드가. 그 신라의 달밤을 찍을 때는 이제 경주 사투리가 필요해서 와이라노 고마해라 뭐 이런 거 다 부산 사투리거든요. 네네. 근데 대구랑은 또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악센트의 위치가 전혀 다르고 그런데 경주는 또 달라요. 대구하고 또 다릅니다. 경주 깡패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주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서 두세 달 전에 데려가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 보름 정도 생활하면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이제 습득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사투리 연기가 참 어렵죠. 다행히 제가 충청도라서 그 그래도. 충청도는 전라도라든가 네. 경상도의 사투리들을 금방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 동남이든 서남이든. 서울 출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경상도나 이게 잘 안 돼요.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가 사투리 쓴다는 의식을 전혀 안 합니다. 자기가 표준말인 줄 알아요. 왜냐면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아니 그래쇼 왜요? 몰라. 참나 이 양반이 내가 뭔 사투리를 한다고 그래. 나 그냥 여기서 응? 거시기만 조금 빼면은 그냥 바로 표준말이요. 해봐. 식사는 하셨는가? 표준말이잖아. 이런 충청도라서 그런 충청도고. 그 경상도 사투리도 금방 또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런 장점은 있는 것 흡수하기 같아요. 이익이 있군요. 네네.